백준의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기출문제 A형 2048 문제풀이입니다. 흔히 아시는 2048 게임을 활용한 문제로 문제에서는 초기 보드 상태가 주어지고 보드는 2048 게임과 동일하게 상하 좌우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제에 있는 링크를 통해 게임을 먼저 플레이해보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2048 게임과 다른 점은 보드를 움직여도 새로운 숫자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 보드를 상하 좌우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 5번 움직였을 경우 중 가장 큰 숫자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백트래킹을 활용하여 중복 순열을 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복 순열이란 주어진 원소들을 중복 상관없이 일렬로 나열한 수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원소를 활용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원소를 중복 상관없이 일렬로 나열한 모든 경우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상하 좌우로 최대 5번 움직인 모든 경우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상하 좌우 원소를 이용하여 길이가 5인 중복 순열을 다음과 같이 먼저 구해 놓고 구해진 순열의 순서대로 보드를 조작하여 최종 결과 중 숫자가 가장 큰 케이스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때 왜 중복 조합이 아닌 중복 순열을 구해야 하냐면 다음 예제를 보시다시피 동일한 상좌우 원소를 썼음에도 순서가 바뀌니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조합으로 고른다면 모든 결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 순열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원소 중복을 허용하는 이유 역시 모든 경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048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예제처럼 보드를 계속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해도 계속 보드가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백트래킹을 통해 상하 좌우 원소로 중복 순열을 먼저 구해놓고 길이가 5인 순열이 완성이 되었다면 보드를 해당 순열 순서대로 조작을 해봅니다. 여기서 최대 5번 움직인다고 했는데 3번만 움직일 수도 있고 2번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왜 하필 5번을 다 움직이는 길이가 5인 수열을 만들어야 되냐면 최대한 많이 움직일수록 숫자가 커지는 것은 2048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최대한 많이 움직여야 숫자가 가장 커지기 때문에 최대 5번 움직인다고 문제에 명시되어 있지만 2번, 3번, 4번 움직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드의 최종 상태를 보고 가장 큰 숫자를 저장을 한 뒤 모든 순열에 대한 탐색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가장 컸던 숫자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아직 어려운 분들은 백트래킹에 대한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백트래킹을 통해 중복 순열을 구하는 기본 문제이니 이 문제를 아직 풀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2048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전처리 코드입니다. N은 보드의 크기를 입력받는 변수, 그리고 initmap은 보드의 초기 상태를 저장할 2차원 배열입니다. 보드는 계속해서 순열을 통해서 조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초기 상태로 계속 바꿔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initmap에 초기 상태를 처음에 입력을 해두고 순열이 만들어질 때마다 initmap으로 초기화시켜 계속 새로운 맵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맵 2차원 배열은 순열 순서대로 조작되어 실질적으로 움직일 배열입니다. 왓 배열은 상하 좌우 원소가 저장된 배열로 이 왓 배열에 있는 원소를 통해 중복 순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게임 배열은 중복 순열이 저장될 배열입니다. 게임 배열에 들어있는 순서대로 맵 배열을 조작해서 보드의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max는 최종 결과값을 출력할 변수로 최종 보드 상태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저장할 변수입니다. 메인입니다. 메인에서는 처음에 보드의 크기를 입력을 받고 initmap에 초기 보드 상태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백트래킹을 통해서 왓 배열에 들어있는 원소를 활용하여 보드의 상태를 조작할 중복 순열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중복 순열의 길이가 5 이상이 된다면 게임 스타트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게임 배열에 들어있는 중복 순열 순서대로 보드를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게임 스타트 함수를 통해서 동작이 끝나면 최종 완성 보드 상태에서 가장 컸던 숫자를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한 숫자는 템프에 임시로 저장이 되고 템프가 맥스보다 더 크다면 맥스는 템프 값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맥스에는 최종 보드 상태 중 가장 컸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게임 스타트 함수입니다. 게임 스타트 함수에서는 init이라는 함수를 처음에 호출해서 init 맵에 들어있는 보드의 초기 상태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init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init 맵에 들어있는 상태를 맵 배열에다가 그대로 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스타트를 호출할 때마다 초기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맵을 초기에 입력받은 상태로 초기화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스타트 함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게임 배열에 들어있는 중복 순열 순서대로 U가 들어있으면 보드를 위로 움직이고 D가 들어있으면 보드를 아래로 움직이고 L이 들어있으면 보드를 왼쪽으로 움직이고 R이 들어있으면 보드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보드를 조작합니다. 여기에서 up 함수와 down 함수, left 함수와 righ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드를 조작하는 함수인데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에 해답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현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드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함수를 구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보드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만일 왼쪽부터 보드를 조작한다면 첫 번째 숫자인 4는 움직일 자리가 없어 제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 옆에 2는 그 옆에 있는 2와 합쳐져서 4가 됩니다. 실제로 2048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구현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보드를 조작할 때는 행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부터 움직여야 하고 동일한 이유로 왼쪽으로 보드를 조작할 때는 왼쪽부터, 위로 조작할 때는 가장 위에 있는 행부터, 아래로 보드를 조작할 때는 가장 아래에 있는 행부터 숫자를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새로 합쳐진 숫자와 기존의 숫자가 합쳐지면 안 됩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드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오른쪽에 2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 왼쪽에 있는 2가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2와 합쳐져서 4가 됩니다. 그 왼쪽에 있는 4를 조작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새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4와 다시 합쳐져서 8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2048의 조작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합쳐진 숫자는 기존의 숫자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구현했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많은 분들이 구현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주의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구현한 위로 조작하는 함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해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제 코드는 참고만 하시고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함수 4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게임 스타트에서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해 게임 배열에 들어있는 중복 순열 순서대로 보드 조작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맵 배열에 들어있는 숫자 중 가장 큰 값을 max라는 지역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max 값을 그대로 반환하여 아까 보셨던 temp 변수에 임시로 저장되어 가장 큰 값을 max 전역 변수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메인에서는 이러한 백트래킹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전역 변수 max를 출력하여 정답을 출력하게 됩니다.